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을 팔로우한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 대행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선 망국적 선동정치다. 이거 없애야 된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마은혁 후보의 과거 행정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용호재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 세 명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고 와이프는 뭐 하냐라고 물어 SNS로 소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니까 안 된다.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같은 법무법인에 속해 있다라는 이유로 기피해야 된다. 네. 기피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달라 이건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예. 남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변론기일 전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론에 응하면 기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회피, 그러니까 판사 스스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회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삼가야 되는 건 사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더 나쁜 건 판사 개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남편이 어느 법인에 몸담고 있다고, 동생이 어디에 의견 개진을 한다라고 해서 탄핵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정말 판단을 잘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죠. 그리고 SNS에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던 그 부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분으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럽니까? 보수 정당이라면 사법부에 대해서,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서 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내심으로는 파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종의 정치적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이건 판사 탓이다.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빌미를 이제부터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 이거는 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장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여기 시청자들 지금 뭐 10,000명 넘게 보신 것 같은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재판을 당해가지고 피고가 됐거나 기소가 돼가지고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동생이 뭘 하느냐? 그 정혁진이라고 하는 피고인을 갖다가 반드시 유죄, 그것도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남편이.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재판장의 동생이 아예 그냥 그 뭐 정혁진 변호사 그 유죄 그 촉구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판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지금 시청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변호사 했을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재판장하고 제일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요. 그러면 저도 가까운 그 판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뭐 예컨대 무슨 판사하고 친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맡는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변호인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재판부가 재판장이 알아서 나는 회피합니다. 나는 저 변호사랑 가까우니까 나는 회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똑같은 케이스가 언제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때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회피했어요. 그 대법관이 누구냐? 김선수 대법관 아니었습니까? 김선수 대법관이랑 이재명 대표가 가깝습니까? 그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수 대법관 그때 회피했잖아요.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그와 같은 그 판사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났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 남편하고 동생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재판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정치적 편향성 우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성필 부대님 잠깐만요. 강성필 부대님. 일단 첫 번째로는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가 뭐 10여 년 전에 SNS 댓글로 안부 물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친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친한 사람하고 안부 물을 때 전화하거나 만나서 물어보지 무슨 댓글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특위 부위원장 다 좋습니다. 뭐 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뭐 행동 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계선 재판관과 관련해 가지고 기피 신청할 때 그때 한 번에 다 몰아서 했었어야죠. 왜 그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A가 안 되니까 B를 요구하고 B가 안 되니까 C를 요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게 나올 것을 저는 이미 국민의힘도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탄핵을 불복하는 예비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저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재판관들까지 나중에 탄핵을 인용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지 예. 저는 그때는 석고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김선수 대법관이 말했잖아요. 예. 왜 회피했냐? 2016년에 성남시하고 경기도 낭정필 기관끼리 소송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성남시를 대리한 거예요. 그 오해 안 받으려고 이게 회피한 거예요. 예. 그 사유. 그다음에 한 명 더 조국 대표 사건 있죠. 이번에 이형구 대법관도 회피했잖아요. 왜? 대학 동기고 같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대학 동기 운동권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이게 부부는 1심 동체를 떠나서 지금 정계선의 남편은 아예 근데 2,400명 변호인 서명을 주도했고 그 법무부의 공감에 김희수 대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미선 그는 동생의 이상희 변호사가 활동 민변의 부위원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문영배 후보는 아예 같은 학회 노동법 학회 동기고요. 아마 정성호 의원 말하면 이게 오랜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하고 이영구 대법관, 김선 대법관 회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불공정한지. 예. 자, 장 변호사님. 지금 이 세 명의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말고도요. 지금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이제 내일 모레죠. 3일 날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선 안 된다. 네. 설사 위헌이 나오더라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8명입니다. 3명 회피하라고 하고 있죠. 회피 신청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선수 대법관이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때는 사건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의 이 의뢰인으로 사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 회피가 되는 부분인 거고 친소 관계로 회피를 하면 정영식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처형을 이 소추 직전에 장관직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전 만약에 민주당에서 문제 삼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치 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정치적인 재판인 성격이 있고 대통령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우리
법률 체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인원을 9명으로 구성할 때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여야 몫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판사를 꼽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비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결과에도 불복하겠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도 우리는 이걸 안 따라도 된다.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이 임명 보류와 관련된 결정 어떻게 날지, 또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굉장히 현재로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공무관은 이런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결정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요. 2월 4일부터네요. 탄핵 심판 속도전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2월 4일까지는 오후에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변론이 네네. 이제 6일부터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최대 4명 정도까지의 증인을 불러서 신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속도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론기일 횟수를 따져봤을 때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굉장히 절대 중요한 그 판단을 내리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법권 침해 운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혈압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다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동생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판 저렇게 하는 것도 저것도 문제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사건이 언제 접수되는가 제가 봤더니 예. 1월 3일 날 접수가 됐어요. 예. 권한쟁의 심판이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월 22일에 재판 딱 한 번 했고요. 내일 모레가 2월 3일이잖아요. 예. 2월 3일에 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딱 한 달 만에 선고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그 간단한 사건 얼마나 걸렸습니까? 174일 걸렸고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 쭉 그 밀려 있는 게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언제 접수가 됐느냐?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 언제 접수가 되니까 12월 5일. 박성재, 조지호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 접수가 되는가?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12월 14일이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12월 27일에 탄핵 심판이 그 접수가 됐는데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올 1월 3일에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빨리 얼렁뚱땅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결론을 갖다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볼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헌법재판소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더 이상 쌓으면은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칫 이런 논란들이 나중에 나온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이런 거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